네, 쿠키 건강 플러스의 대표 코너죠. 닥터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박주희 원장님과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중 하나인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이요. 자궁내막 증식증은 사실 잘 들어보진 못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은 좀 흔히 들어봤는데 저에겐 좀 낯선 질환이거든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궁내막 증식증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주기적인 변화를 해야 될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의 지속적인 자극으로 증식만을 하게 되어 자궁내막이 과다하게 증식되어 자란 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르몬 조절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혹시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자궁내막 증식증은 이제 단순형, 복합형, 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단순형은 자궁내막 조직 검사에서 확인되는 진단으로 낭포성 증식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궁내막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물혹 같은 구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양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이상으로 생기는 문제이고요. 따라서 암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형 이 증식증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이상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난소 기능이 미성숙한 시기, 즉 초경부터 몇 년 또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갱년기에 배란장애가 나타나는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초경 후에 약 1년간은 성 주기의 이제 80% 정도가 무배란 주기이기 때문에 몇 년 이후가 지나야 배란 주기가 확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폐경기가 다가오게 되면 난포수가 감소하고 또 난포의 발육이 쇠퇴하면서 난포기 도중에 발육이 천연되고 퇴축되어서 배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복합형과 이형 증식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복합형은 단순형 증식증보다 더 활동적이고 진행된 형태로서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증식된 자궁내막 세포로 조직이 꽉 차 있는 종양성 질환인데요. 네. 이걸 선종성 증식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궁내막 세포가 암의 전 단계 세포로 변하는 과정인 형성 이상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형 증식증은 자궁내막 세포가 암 세포와 비슷한 형태로 변하는 형성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자궁 경부에서 생기는 암의 전 단계 변화인 암성 상피 변화와 비슷하게 자궁 내막에도 형성 장애나 암 세포가 내막 상피 세포에 국한된 상피 내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형, 복합형, 이형 순으로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궁내막 증식증 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게요. 앞서서 그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대체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이상이 되길래 이렇게 생길까요? 예,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보면 자궁내막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증식하고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안정됩니다. 결국 난소 기능 이상이나 난소의 혹 등으로 에스트로겐이 지속적으로 또는 많이 만들어지면 자궁내막은 과도하게 증식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배란장애로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월경이 나오지 않으면 자궁내막이 떨어지지 않고 이상 증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이렇게 자궁내막 증식증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왜 출산과 임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자궁 건강에도 특별히 관심이 없고 사실 검진도 잘 받지 않으니까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초경 이후에는 배란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생리 주기 또한 성년 이후처럼 28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란 장애가 가장 잘 생기는 나이는 오히려 초경 시작 후에 얼마 동안과 폐경이 되기 전인 그 갱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난성 난소 증후군이랑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희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의 호르몬 이상과 배란장애, 고안드로겐 증가, 인슐린 저항성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 증상으로 무월경, 희발월경, 불규칙한 생리주기 같은 생리불순 증상이 있는 여성에서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를 확인해 보면 1mm 이상의 난포가 12개 이상 보이고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을 경우 진단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이 당장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 무배란으로 난임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요.
또한 정상적인 배란과 생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폐경기 여성, 그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도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잘 걸릴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이 부작용이거나 아니면 비만한 여성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갱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꼭 확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